그들은 오래도록 집 하나를 꿈꾸었다. 누가 살아도 똑같은 그런 집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집.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기억에 따라 마루를 놓고 창문을 다니 그게 곧 한옥이었다. 오늘 그리운 우리 집으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도시에서는 집이라는 게 내가 쉴 수 있는 안락처라기보다는 하나의 경제 도구로도 변하기도 하니까 결국은 땅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는, 언제든지 그 기회가 되면은 또 팔고 이사하고 이런 것이 그 습성화되어 있는 이런 삶 때문에 산업화하는 과정 동안에 마치 그 건축물을, 그러니까 집을 소모품처럼 사용한 거예요. 부실하게 지어서 한 10년, 20년 쓰고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짓고. 모든 사람들이 집시가 됐어요. 3대를 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자기 몸에 맞춰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옷에 자기 몸뚱아리를 맞춰서 살고 있는 것뿐이죠. 어느 길을 지나가도 이 아파트에서는 저를 볼 수가 있어요. 제 방에서도 밖에서 제가 뭘 하는지 볼 수 있고, 아파트는 진정한 개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나만의 집을 잃었다. 집은 다 똑같아졌다. 이 도시 속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남들과 같은 집에 살기 위해 애를 쓴다. 도시의 집에서 개인의 선택권은 별로 없다. 유행 따라 몇 개의 모델이 제시되고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적은 면적에서 더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들어낸 아파트 구조. 대부분의 우리는 그곳에서 산다. 류성인의 역시 아파트에 산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가끔은 마당이 있는 집을 꿈꾸지만 그것은 그저 꿈일 뿐. 부부는 도시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체험이 뭐야? 한옥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요. 신발. 엄마 줘요? 예, 함양에 그 한옥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하루 정도 묵고 하는 그런 데 있다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한 번도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여행 다녀본 적이 없어서 저희들끼리 한번 이번 주말에 다녀오려고요. 도시의 집을 떠나 또 하나의 집을 만나러 가는 길. 하늘은 맑았다. 서울에서 3시간 거리. 함양에 있는 집에서는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이고 가족은 점점 도시에서 멀어지고 있다. 드디어 도착. 집을 지키고 있는 관리인이 골목 어귀까지 나와 가족을 맞아준다. 밟고 들어서기가 아까울 정도로 깨끗하게 빗질된 마당이다. 아빠 나도 해볼래? 아빠 나도. 뭐를? 나도 끌을 거야. 너도 끌어 그럼. 좀 무거워 근데 바닥이 흙이라. 하셨어요? 예. 마당을 가운데에 두고 사랑채와 안채가 들어서 있는 조선 후기의 한옥이다. 어느 쪽으로요? 안채를 붙여서 짐을 푸시고. 아 여기가 안채인가요? 예.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게 사랑채고. 예쁘다. 그래. 예쁘다. 올라가자 여기. 집 예쁘지? 함양 가옥은 한옥 문화체험관이다.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한 문화단체에서 3년 전에 개관한 집으로 집 전체가 일반인들에게 대여되고 있다. 150여 년 전에 지어진 집인데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던 집을 기증받아 전통 기법에 따라 복원해 놓았다. 전통 기법에 따랐지만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현대화시켰다.
어머니가 나오고 있으니까 훈훈할 겁니다. 예. 그다음 방은 이제 제가 뜨끈뜨끈하게 데펴놨거든요. 아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또 화장실 그리고 목욕탕은 또 따로 있거든요. 아니 현대식이네요. 옛날 집 느낌하고 현대적인 이런 게 잘 조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잘한 것 같아요. 천장이 너무 멋있어요. 한옥이 현대와 맞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선입견이다. 잘 지어진 한옥은 언제 봐도 아름답다. 함양가옥은 한옥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모델이다. 방이 집이 이렇잖아. 방이 있어. 어디 또 방이 있어? 여기 벽 안에도 어디? 방이 있어. 거기는 우리가 쓰면 되나? 아이는 복도를 따라 들어선 방들이 신기한 모양이다. 집안의 방들은 마루를 통해 다 연결돼 있지만 동시에 각 방이 독립적으로 외부와 통한다. 이게 걸려 있으니까 뭐 안에서 못 여는 거야 이게. 아빠 다시 해봐. 아빠 뭐를? 다시 해봐. 뭐를? 다시 들어가봐. 다시 들어가서. 아빠 저쪽으로. 들어간다. 아빠 들어간다. 아빠 아빠 들어갔어. 잠깐. 아빠 잠깐 저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넣으려고 해봐. 저쪽. 왜? 아까처럼 해보게. 아이는 기어이 아까처럼 돌아서 나오라고 한다. 전혀 다른 출구가 있다는 게 신기한 모양이다. 재밌지? 어. 집에 문이 엄청 많지? 어. 요거 우리 옛날에 요거 영궁 같다.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던 그런 집이야. 용궁이 아닐까? 용궁? 어. 용궁은 아니죠. 바닷속 용궁. 바닷속 용궁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한우 모양으로 돼 있잖아. 숨어있는 공간과 개방된 공간이 조화된 한옥. 뒷문을 열면 대나무 밭이 펼쳐져 있다. 우리나라는 팬더가 왜 없냐 팬더. 팬더는 중국에 사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없어. 왜? 왜? 원래 중국에 사는 거야 팬더곰은. 호랑이는? 그럼 호랑이는? 호랑이는 저 더 깊은 숲속으로 가야 돼. 바람이 불면 청량한 대숲바람 소리가 집안에 그대로 전해진다. 그래서일까 옛사람들은 집 뒤안에 대나무 심기를 좋아했다. 열로 필통 만들어 줄게. 고마워. 바람 한 30개 나오겠다. 대나무는 속성수라 한 해에 키가 다 자라버린다. 베어내도 봄이 되면 다시 또 쑥쑥 올라오는 게 대나무다. 크고 실한 대나무 하나를 베어들고 마당으로 향한다. 도시의 아이들에겐 그저 모든 게 신기할 뿐이다. 야, 여성. 필통. 감사합니다. 여기에다가 성에 색연필 꽂아놓고 쓰면 되겠다. 그지? 색연필 맨날 굴러다니잖아 방에. 집에서 마당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다. 마당이 있음으로써 집은 비로소 자연과 연결된다.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요 V자에 네, 딱 걸어서 돌리시나요? 딱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딱 하면 껴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게 지금 물러가지고 아저씨 나도 해볼래요. 하면 지금 아저씨. 까치가 언니 어디 한번 갔어? 드셨구만. 아, 까치밥이네. 네, 까치가 드셨으면 되게 맛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하고 요거. 그게 뭐? 요거. 잡았다. 성공이다. 하나 강. 아까. 정말? 맛있어? 우와, 이렇게 맛있어서 까치가 좋아하나 보다, 그치? 저번 주에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맛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가장 먼저 마당 있는 집을 꿈꾼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았던 옛날 집의 기억 때문일 것이다. 마당에 넣어보니까 뭐 애들이 한참 돌아다니네. 예, 애들이 뭐 저기 뛰어놀 기회가 별로 없는데 아주 좋아하네요. 여기서 몇 번 자고 갈까?
두 번. 두 발자국. 100. 100발? 그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마당 있는 집에서 보낸 시간이 아이에겐 또 다른 기억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한옥문화체험관으로 바꾸면서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개조를 한 건 식당채.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입식 식탁을 들여놓았는데 그래도 음식만은 옛사람들의 조리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어쨌든 여기서 전부 다 만들어요. 조리장이 여기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아침부터 이걸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 다 맛있어요. 직접 기르거나 여기 주변에 나는 게 많으니까 몸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남이 해준 음식이라 저는 더 맛있어요. 제가 안 하니까. 이불을 펴놓자마자 난리가 났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불만 펴면 뒹굴며 놀던 옛날 아이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 왜? 일찍 자는데 얘 좋겠다. 좀 낯선 곳에 오니까 애들이 그거 흥분하나 봐요. 요즘 안방이야 1년 사시사철 침대가 주인이다. 이불을 펼 때마다 느껴지던 그 알싸하던 느낌도 함께 사라졌다. 이렇게 살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한옥이라면 시골 같은데 아니면 뭐 교회 변두리라도 이런 넓은 집, 마당 있는 집. 그냥 한옥하면은 되게 좀 저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런 게 없고 정말 이런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좀 도회적이고 세련된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다녀보면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또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 어쩔 수 없나. 시골에서 다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늙어간다는 증거인가?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문 닫으세요. 이 하룻밤의 기억이 먼 훗날 아이들에겐 또 하나의 집에 대한 원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아빠 저. 잡아야지 두 손으로 넣어도. 아빠 저. 자, 손으로 이쁘면 됐다. 이쁘게 됐어. 아빠. 이렇게 마당을 이쁘게 쓸어놓고 손님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근데 저 앞에도 하얀 게 있잖아. 어디? 좀만 저기. 그럼 또 하자. 가보자. 가보자. 아빠 쓰면서 가야지. 뒤로 오면서 쓰는 거야. 이리 와. 여기서부터 또. 시작. 자. 깨끗하다. 도시에서 산다 해도 그래도 한 번씩 놀러갈 외갓집이라도 있었던 세대는 행복한 세대다. 이제는 그렇게 찾아갈 외갓집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기어이 비가 내리고 만다. 하지만 비가 내리던 한옥은 또 얼마나 멋진 기억이던가. 아이가 나와서서 비를 구경한다. 똑같은 비인데도 아파트에서 보는 비와 마루 끝에 서서 보는 비가 왜 그토록 다른 건지 아이는 훗날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래도록 마루 끝에 서서 보던 이 풍경을 기억할 것이다. 언제나 그리운 외갓집 같은 집. 그런 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는 분명 다르다. 함양가옥은 그 집에 대한 기억을 선물하고 있다. 아이고 장난 아니고 예쁘죠? 하나, 둘, 셋. 그리운 집에 대한 기억 하나를 품고 다시 도시로 돌아온다. 근데 그건 그립다. 지글지글 끓는 온도 오빠. 엄마 이건 어디에 있나요? 대문을 딱 들어섰을 때 그 구질된 마당 그게
되게 끼가 아깝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고 뭐 예전을 생각하면 뒤집어 보면 다 예전에 있었던 것들인데 잊고 있었던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한 가족이 떠나고 함양가옥은 그곳에서 다시 또 집이 그리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아파트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가 많으나 적으나 이사 가면 이사 갔지 그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옥집이나 이 초가집이라는 건 식구가 늘면 조금 달아서 좀 질 수도 있고. 현대적으로 설비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뭐 춥다든가 덥다든가 아니면 뭐 방범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지금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전통 건축을 지은 이런 그 소재들은 전부가 다 미세하게 숨을 쉬고 공기를 정화시키고. 한옥은 원래 그게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의도된 불편함의 삶의 양식 같아요. 그 불편함이 의도하는 바는 사물의 본래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생략하지 않고 그 과정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한옥마을이 박혀 있다. 1,400여 채의 한옥이 모여있는 북촌 한옥마을이다. 이곳에서는 지금 한옥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치열하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테리어까지 다 한옥을 개조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 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한옥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뭐 나무 냄새, 종이 냄새, 그리고 그냥 문만 열면은 그냥 안과 밖이 소통을 하죠. 그래서 그런 기분은 한옥이 아니고는 도저히 뱃돌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딱 올라섰을 때 기분이 아기 쪽에 내가 깍쭉 뛰어 올라다 고기를 못 올라가서 콕 찍어 그런 기분. 한옥 답사는 건축가들의 안내로 진행된다. 한옥의 장점을 현대 공간에서 살려내고자 하는 건축가들이다. 맨 처음 찾은 집은 3호당으로 불리는 가정집. 열네 식구가 살았었답니다, 이 집에서. 그러니까 저쪽 옆에 덧붙여진 게 많았는데 그걸 전부 떼어내버리고요. 원래 모습대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 집 경우에는 좀 특별합니다. 그죠? 네. 우리 현대 건축가 손보셔. 네. 그러니까 내부 설계는 현대식으로 했습니다. 한옥의 대청 공간을 그대로 살려 입식 가구를 들여놓고 거실로 개조했다. 그래서 생활 공간으로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에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전통적인 공간을 바탕으로 하고요. 그 속에 이제 조금 더 현대 생활에 맞는 내부의 격식을 갖춘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당이나 전체 외관에 있어서는 이제 격식을 갖춘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집은 터가 상당히 좁은 편이다. 그런데도 막상 들어서면 전혀 좁은 느낌을 주지 않는다. 담에 보면은 담은 우리가 흔히 보면 그냥 이 벽으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에 창이라고 할까 그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 창살을 닫으면은 골목하고 닫혀지고 또 열면은 골목에 대해서 창이 되죠. 여기 걸릴 겁니다. 한옥의 대청은 대부분 개폐가 자유로운 분합문이 달려 있다. 공간을 유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작은 공간인데도 한옥은 좁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본래 있던 부엌 바닥을 오히려 안 고쳐가지고 이렇게 낮게 이렇게 두면서 여기 뭐 현대 필요한 시설들 다 들어가고. 한옥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만 바꾸었는데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집이 되었다. 오늘 본 한옥들은 주로 현대 건축을 하는 건축가들이 작업을 한 것들이었는데
한옥의 전통적인 미라든가 격식미도 살려내면서 앞으로 이제 한옥이 현대 건축에 있어서의 어떻게 자리매김할지에 대한 가능성도 보여준 것 같고, あと空間の使い方もその平面だけじゃなくてその断面の使い方っていうのもいろいろ工夫してあって、であと大きな空間もあって小さな空間もあって、そういうつなぎ方っていうのがすごく面白いなと思いました。 거기서 또 사람이 휴식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해야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늙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그런 어떤 삶의 그 사이클이 다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집이라는 게 우리 그래서 인간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게 아주 가장 기본적이면서 쉬운 주제인 것 같아요. 예. 땅이 좁은 도시에서 한옥을 되살려내기란 쉽지 않다. 어떻게 하면 도시 속에서도 한옥의 장점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한옥이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 사람들 생활 방식에서 이제 크게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가구라든지 이 생활 집기를 현대에 맞게 어떻게 한옥에 갖다 놓게 하느냐, 이게 아마 지금 가장 큰 숙제일 수가 있습니다. 목수 이정섭의 작업실이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같은 흔한 이름을 놔두고 그는 굳이 자신을 목수라고 말한다. 옛 방식대로 말하자면 소목장, 즉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가 만드는 가구는 한옥에 어울리는 가구, 한옥의 가구다. 한옥이란 공간이 되게 어려운 공간입니다. 다 나무고 한옥집들이 이렇게 스케일들이 현대건축처럼 크지 않으니까 가구가 일단은 건물을 압도해서 안 되고 부담스러우면 안 되니까 비례나 이런 것들이 현대건축에 놓이는 가구보다 비례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얇아야 된다 그럴까? 그는 전통 소목장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한옥의 건축 구조 방식에서도 많은 것을 차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사계 맞춤으로 된 프레임 한 칸 구조인데 한옥집이 그렇습니다. 한 칸 집, 두 칸 집이 얘가 한 칸 더 있으면 두 칸 집이고 세 개가 있으면 세 칸 집이고 이런 결구들로 이루어지죠. 기둥에 십자방면으로 홈을 다 파버려요. 십자방면으로 홈을 파는데 이게 한옥 용어에서는 사갈 튼다라고 그러고, 보와 도리가 이 기둥에 꼽히면서 이 나무 자체가 이제 한 덩어리로 엮이는 겁니다. 이것 세 개가 동시에 서로를 잡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의 테이블들은 그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고 또 아주 견고합니다. 어렵게 한옥을 선택한 사람도 내부는 현대식 가구를 쓰는 경우가 많다.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 부조화가 한옥을 더 어색하게 만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기 보이는 가구는 어떤 약간 전형적인 조선시대 가구랑 많이 닮았죠. 목재의 그 수축 팽창률 때문에 어떤 전통의 방식에는 이게 나무가 여름에는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이건 애초에 그냥 아예 의도적으로 틈을 줘버려서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골조가 유지되고 이 사이에서 이제 얘들이 놀게 만든, 뭐 먼저가 한옥이다 보니까 그 어떤 한옥에서 뭔가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차용되긴 해. 이 가구는 이제 그냥 제가 갖고 싶은 의자, 갇히고 싶은 의자를 갖고 싶더라고요. 아늑하고 아름다운 담, 또 한옥 안에 있는 내담 같은 거. 뭔가 마감은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는 가구를 배우기 전 한옥 짓는 걸 먼저 배웠다. 그때 배운 공법에 따라 그가 직접 지은 집이다. 특이한 것은 아궁이를 집 안으로 들인 것. 옛날 집의 아궁이들의 위치를 보면 단지 난방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 소 키우는 것도 아니고 불 떼서 밥하는 것도 아닌 세상이 되었는데 뭐 당연히 위치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실내를 넣게 되면 실내 공기를 데우게 되고 정작 구들은 이제 방을 데우게 되고 열의 손실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매일 나가서 추운데 나갔을 때는 번거로움도 없고. 그는 원래 미술을 전공한 미술가였다. 그러다 한옥에 반해 길을 바꾼 것인데 그의 한옥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개방적이다. 전형적인 한옥 구조만 고집하면 길이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편하게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그 사람이 편해야 된다는 그 동선과 그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좀 그것은 현대 건축이랑 똑같은 관점에서 봐줘야 되는데 한옥이라는 어떤 좀 전형적 구조에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극복 안 되는 지점 그런 두 측면이 저는 좀 많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이 보급되고 이러려면은. 근래 들어 한옥의 장점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한옥으로 내부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다. 이런 내부 개조는 주로 한옥에서 쓰이던 친환경적 소재를 끌어오는 게 초점이다. 일단 콘크리트의 독성을 막아주는 게 첫 번째 일이다. 천연 악유하고 참숯이 있거든요. 두 개를 혼합해가지고 지금 벽에다 발라주고 있습니다. 세멘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독성적인 것들을 차단해주고 그 위에 한지로 만들어낸 벽지를 3번 덧입혀 최대한 유해 성분을 막아내고 한지의 장점을 살려낸다. 이런 이제 한지를 가지고 한지요. 이건 순수 사람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해갖고 만든 종입니다. 일반 벽지하고 틀려가지고 이 안에서 공기 필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필터링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공기 정화하고 좀 아까 말씀드린 습도 조절이 가능한 거죠. 네. 도배 작업이 끝나면 내부 인테리어가 시작된다. 물론 아파트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여기에 이제 가운데 이제 중문이 전통 창으로 중문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이제 팔짱문이 들어갑니다. 한옥에 있어서 팔짱문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청마루가 들어오죠. 어차피 아파트라는 공간을 버릴 수 없다면 그저 탓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가능한 방법을 찾아 나가자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아파트 자체가 한국 사람이 사는 공간이고, 그곳의 공간이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만들어줬던 그런 자재들이나 그런 여태 동안의 모든 기능성들은 앞으로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양을 포기한다면 한옥이 들어가지 못할 곳은 없다. 흔히 우리가 양옥집이라 부르는 전형적인 콘크리트 집. 이 집 역시 외양은 그대로 둔 채 내부만 한옥으로 바꿨다. 단독주택이라 한결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한옥의 구조를 차용할 수 있었다. 제가 제일 신경을 좀 많이 쓴 거는 이 팻마루 부분하고 여기 창문 쪽하고 그 문 쪽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옛날 전통 창호식으로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루는 이제 애들 건강으로 해서 좀 나무를 한번 깔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 방인데 둘째가 아토피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이것도 한번 나무로 좀 해봤는데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저기 이제 쓰는 안방인데 여기 그냥 한지 도배하고 이제 바닥을 여기는 좀 저희가 한지로 좀 해봤어요. 아무래도 마루 쪽이 아무래도 공간이 좋죠. 같이 식구들이 같이 많이 모일 수 있고 얘기도 많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또 그냥 오목도 한번 하고 또 집사람이랑 또 담소도 많이 나누고. 한옥은
철저히 친환경적인 소재만으로 구성되는 집이다. 현대인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한옥만의 매력이다. 그러나 한옥의 장점이 단지 그 소재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대청 공간을 재현하기만 해도 집은 단숨에 바뀌어 버린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전부 다 한옥 한 채는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그 중 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 집이 자꾸만 사람을 갖다 내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있기 좀 싫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져놓으니까 이제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고, 아무래도 보기 좋으니까 집에 빨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자리 잡은 집에 대한 기억은 거의 유전자와도 같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살고 싶은 집 하면 떠오르는 집. 우리에게 한옥은 그런 집이다. 무조건 도시로부터 최대한 먼 곳입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집이라는 게 저를 계속 살게 만들고, 저는 지금 뭐 신체적으로는 거의 다 자라가지만 집에서 계속 더 자라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당이 있어야 되고, 조그만 뭐 하여튼 뭐 배추를 심든 뭐 아니면 무슨 과수를 심든 자기가 갖고는 자기 그 취향에 맞는 이렇게 정원이 있어야 되고, 각 집의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것도 유지되면서, 그러면서 존중받으면서, 그렇지만 거기에 고립되지 않는, 바깥과 소통이 되는 이런 어떤 균형. 어디에 있든 뚫려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모두가 나의 것. 우리는 모두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꿈이 있다. 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종이와 연필을 주고 내가 꿈꾸는 집을 그려보라고 했다. 베란다랑 책장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뒤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수영, 겨울에는 농구. 여기 짱에 운동 다이어트실. 나 홈시어터 스테레오 달아. 홈시어터 나 1층엔 TV 있고 2층에는 비비리 홈시어터. 내부 공간에 주목하는 학생도 있고 집 전체를 조망하는 학생도 있다. 이번에는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같은 요구를 해봤다. 건축을 공부한 학생들답게 그리는 방식부터가 좀 달랐다. 그런데 두 집단의 그림에는 놀라울 정도의 공통점이 있었다. 가장 큰 공통점은 모두 외부와의 연결 공간으로 마당이나 마루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 문 열고 들어서면 그게 곧 집의 전부인 아파트 안에 살면서 우리는 모두 이렇게 밖을 꿈꾸고 있었던 셈이다. 그녀 역시 오랫동안 꿈꿔오던 집이 있었다. 다 똑같은 집이 아니라 자신만의 집을 갖고 싶었다. 한 15년 전부터 아마 이게 제가 꾸준히 구상을 했던 걸 거예요, 아마. 이 한 장의 그림이 그 출발이었다. 그러나 아마추어의 설계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전문화돼 갔다. 자꾸 그리다 보니 이제 스스로 살고 싶은 집을 그릴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게 나온 거예요. 예, 최종적으로 요걸 하나 뽑자고 15년 동안 계속 그리고 또 그리고 한 것들이 이게 다. 근데 이게 이게 처음 이거 그릴 때만 하더라도 막연했었죠. 그냥 꿈이었죠. 그렇지, 꿈이었지. 네, 그냥. 그녀가 15년 동안 그려온 집 한 채. 그것은 한옥이었다. 사랑채, 안채 갖춰놓은 번듯한 외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옥의 자재와 한옥의 건축 양식에 따라 지어올린 집이다. 아침이면 일어나 빗자루 들고 나와 쓸 마당이 있고 집 밖으로 나서면 골목길이 이어지는 옛날 집 구조다. 집은 아직도 손볼 곳이 많다. 적은 돈으로 짓다 보니 아직 집만 앉혀놓은 셈이다. 사실 옛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집을 지었다. 살면서 여유가 되는 대로 이때에 달아가며 오랜 시간을 두고 집 하나를 완성해갔다. 제가요? 아 저는요 그러니까
아 뭐 귀찮게 한옥을 짓냐 대충 지으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처음에 이제 기둥 올라가고 상량식이죠. 들보량 네 상량식을 했을 때께부터요. 아 뭔가 좀 멋있다. 네, 기둥이 이게 크잖아요. 이거 저 이제 군대 있어가지고 못 봤었는데 갔다가 휴가 나올 때 보니까 이렇게 기둥 딱딱 서 있는 게 아 뭔가 좀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멋있겠구나 이랬죠. 거실은 석가래를 그대로 살려두었다. 보시다시피 여기 흙벽을 그대로 살렸어요. 도배를 안 하고. 안방이고요. 이 문짝도 역시 다 콩대암한 거고요. 안방은요,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전통 그 방식으로 하고 싶어서 밑에는 한지장판으로 했어요. 한지장판으로 하고 역시 그 콩대암을 했죠, 바닥을. 나무 깎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나무가 막 들어오고 목수님들이 와서 나무 깎고 제가 좋아하는 나무 냄새가 막 풍기고. 눈썹 마루라고 그러더라고요. 폭 60cm를 해가지고 요 뚜럭 요 위에다가 마루를 쭉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이제 걸터 앉는 마루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대문도 이제 없으니까 오며 가면 이제 들르셔서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그냥 대화도 나누시고 이제 그런 집이 될 거예요 아마. 한옥은 수요자가 적다 보니 한옥을 지을 줄 아는 목수도 드물고 그래서 건축비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사소한 것은 부부가 직접 해나가고 있다. 이게 수평 맞나? 이쪽으로 좀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만큼? 저쪽에도 다시 풀칠해야 돼. 풀칠했던 게 떨어져가지고 풀을 너무 묽게 썼나 봐 지난번에. 잠깐만. 약간 내려야지. 그죠? 아니 내려오잖아. 아 그래요? 잘 됐다. 안 했을 때보다 해니까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가꿔지는 것 같아요, 집이. 그냥 그것을 취미 삼아 아니면 일거리 삼아 서서히 해나가는 게 그 한옥에 사는 하나의 묘미 같아요. 즐거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야 다 갖춰진 집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지만 창문에 장석 하나에도 사는 사람의 취향이 묻어나기 마련. 그렇게 사는 사람의 손길이 더해질 때 집은 비로소 진짜 나의 집이 된다. 한옥을 짓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마당과 마루였다면 두 번째는 아궁이였다. 불 때는 부엌을 가지고 싶다는 게 그녀의 오랜 꿈이었다.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이 그 옛날 그 어렸을 때 그 추억 때문에 이 한옥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렇게 불 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가 큰 가마솥에 호박 범벅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호박추. 그런 거 해서 먹던 그런 기억들. 기억이란 참 이상하다. 멋진 벽난로도 아니고 굳이 꼭 아궁이를 고집하게 하는 것. 그것은 벽난로에는 아무런 기억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와, 맛있겠다. 가마솥에 뗐다고 음식이 크게 달라지는 거야 아니겠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음식 맛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우리가 기억하는 음식 맛의 대부분은 그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합쳐져서 형성된 맛이다. 그러니 가마솥에 떼서 유별나게 더 맛있다고 해도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이제는 이웃에서까지 가끔 이 집의 가마솥을 이용한다. 근데 동네 어른들이 좋아하시니까 저희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그 집 주면서. 그러니까 저희 일하러 다 일터로 나가면 집이 비잖아요. 일하시는 여기 이제 목수님들하고 일하시는 분들만 계시잖아요. 그럼 동네 어른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 참견하시고 얘기 나누시고 저희 내신 집 져주신 거죠 뭐.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만남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더 멋져지셨네요. 또 한 채 한옥이다. 그녀가 집을 지을 때 모델로 삼았던 집이다. 저걸 보고 초입공집이라기도 하는데 네. 소로로 이제 장식을 했다. 소로 수장식. 민들이 집보다 이제 한 단계 위죠. 네. 훨씬 더 멋스럽잖아요, 여기가. 시장 있는 것처럼. 옛날에 이 부연 같은 것도 못 달게 했어요, 민가에는. 지금은 뭐 그런 건 없어졌으니까. 부연 달면 훨씬 좀 보기가 낫죠. 네. 이 집을 집 짓기 전에 와서 보고 예, 이것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많이 여쭙고 많이 귀찮게 해드렸죠. 적은 돈으로 짓다 보니 집 규모까지는 따라갈 수 없었지만 문을 안 치는 방식이며 창문의 모양이며 여기저기 따라한 곳이 많다.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지금도 참고를 한다. 남의 집이라 그런가? 다 좋아 보이는 것뿐이다. 아, 이게 스케치도 큰 게 있는 거구나. 네, 이라니까요. 스케치 큰 게 있는 거네. 이렇게 만들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보드도 여기서 띄었어. 저희가 이제 요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죠, 저희 집은. 이 문을 꼭 와서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와봤어요. 이 집 주인 역시 오랫동안 한옥을 꿈꾸다 그 꿈을 이룬 경우다. 등은 뜨고 코는 시원하고 그래서 그런지 거의 감기 기운이 있다가도 자고 일어나면은 좀 시원한 이렇게 개운한 것 같아. 이때까지 이사 오고 거의 감기는 안 했죠. 이게 이제 한옥 같은 경우는 숨을 쉬니까. 예. 그게 중요하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습이 없으면 예. 습을 이렇게 내뿜어 준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한옥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다 한옥 예찬론자들이 돼버렸다. 집주인의 한옥 자랑이 이어진다. 제가 이사 오면서 저기 낙수물 떨어지는 소리를 우리가 아파트에 살 때는 다 이렇게 잊었었는데 이게 제일 반가운 게 빗소리를 여기서 처마 끝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 누가 왔는가 할 때도 발자국 소리 듣고 우리가 온 줄을 몰랐잖아요. 이때까지 아파트 살면서. 근데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났다는 게 이 우리 한옥 마당의 이 흙 발음 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이 집 질 땐 정말 열심히 졌습니다. 한옥이 좀 불편하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을 자꾸 들으니까 정말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한옥다운 집을 한번 져보고 싶더라고요. 운이 좋았죠. 건축주를 좋은 사람들 만났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한번 져봤죠. 집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건 창문 아래로 내어다른 눈썹마루. 여기 앉아서 해질녘에 이렇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져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한옥에 참 잘 왔다 싶고 제가 항상 늘 꿈꾸던 생활이거든요. 주인들이 살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해요. 뭐가 불편하니까 좀 고치자. 집은 뭐 그렇게 해서 완성돼 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고쳐가고 살기 좋게 만들어가고. 저희는 이제 한옥이지만 안에는 그 절충을 많이 했죠. 양식과. 그래서 입식으로 같이 달아냈더니 별로 불편한 건 없고요. 이런 것도 이제 선반 같은 것도 옛날 우리 선반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안방인데 안방이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도 침대 생활을 했었는데 온돌방 그 맛을 느끼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하루 날씨를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여기 멀리서 눈이 올 때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그러면 그날마다의 그 어떤 분위기가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한 20년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이쪽으로 온 지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는 뭐 특히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첫째는 뭐 동선이 너무 길다든가
또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그런 마당의 뭐 잡초라든가 그게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제초를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고 또 빗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자연을 사랑하게 되는 마당이 있고 또 담이 있고 다니면서 이제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게 직접 몸에 와 닿습니다. 일반 그 아파트하고 비교해서는 한옥이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니죠. 근데 외관에 치우치다 보면은 집이 비싸지는 거예요. 한옥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실보다 외부에다 더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일단 소비자가 많아야 되겠죠. 많이 지으면은 가격은 더 쌀 소지가 많은 거죠. 경쟁도 되겠고. 같은 집을 꿈꾸었다는 것은 같은 기억을 안고 살아왔다는 뜻이다. 어찌 이들만이겠는가. 대부분의 우리들이 꿈꾸는 집에 대한 원형은 한옥에 있다. 그래서 늘 그리운 집, 한옥이다. 오히려 그 동네 할아버지들이 더 와서 걱정을 하세요. 이렇게 흙벽돌 다 찍어놓고 그럴 때 보면 비 오고 그러면 저희가 퇴근하기 전에 뭐 비 오고 그러면 먼저 오셔가지고 비닐을 덮어놓으시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양옥이었다면 이런 마음이 모아졌을까. 한옥이라서 평생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그 즐거웠던 그 좋았던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서 그분들이 그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 추억에 그 마음이 그렇게 좋았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한옥이다 보니까 왠지 좋았거든요.